꼴찌 보이기 싫어가지고 거기 빼달라 그러고 올 거 아니야. 근데 또 직장생활 하다 보면은 밑에 사람들한테도 은근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왜냐면은 밑에 사람이 일단 내 맘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는 반대로 내가 밑에 사람 평가를 해야 되잖아. 근데 당연히 어떤 사람들은 내가 나쁜 평가도 줘야 되고, 어떤 사람들 하기 싫은 거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옆으로 대표적으로 김 부장은 그 옆부서의 인자라고 젊은 부장인 동장한테 항상 스트레스를 받잖아. 그래서 이 타겟 방향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이 드라마에서 재밌게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회사 생활하다 보면은 내 바로 윗사람과는 그 애증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 특히 오랫동안 이러면 이 사람들과 제일 내가 가깝게 일하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막 가족처럼 때로는 친해지기도 하면서 원수도 되고. 그래서 나는 진짜 인상적으로 본 장면이 그 김 부장이랑 백상무랑 둘이서 일식집에서 밥 먹으면서 싸우는 장면이 있잖아. 근데 그때 보면은 김 부장은 아니 내가 상무는 지금까지 이렇게 뒤치대거리 해가지고 너는 지금 위에 있으면서 네가 나한테 이게 할 소리야라고 얘기를 하고, 백상무는 김 부장한테 야 내가 뒤에서 너 모르게 너 지켜준 게 얼마나 많은데 지금 너가 그렇게 나한테 할 소리야. 근데 그 두 명의 감정이 다 너무나 이해가 돼. 싸우는 장면이 그 다이나믹을 너무나 잘 표현한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 드라마가 특히 초반에 보면은 김 부장이 찌질한 꼰대 모습인 게 재밌게 많이 나오잖아. 그러면서 주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근데 이게 김 부장이 직급이 높아서 권력을 남용하는 꼰대라기보다는 자존감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찌질한 꼰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왜 가방 살 때는 내가 옆 부서 부장보다 조금이라도 더 비싼 걸 사야 되니까 뭐 얼마짜리 주세요 막 이렇게 사고. 그리고 옆 부서 부장이 좋은 아파트 사는 거 아니까 제발 전세여라, 제발 전세여라 이런 장면에서 맞아. 형이 말한 그 낮은 자존감이 드러나죠. 그리고 오죽하면은 자기 아들한테도 야 아빠가 대기업 영업팀 부장인데 이렇게 말을 하잖아. 그러면서 그 아들이 그걸 듣다 만약 아빠는 아들을 눈에 지금 아빠가 어떻게 보이는지가 두렵지도 않냐, 이 얘기가 진짜 뼈 때리는 말이거든. 나는 그게 이 사람은 자존감이 떨어질 때까지 떨어진 사람이다라는 보여주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장의 시대가 저물고 있구나를 보여주는 게 이 드라마의 핵심이라고 생각해. 사실 이게 세계적인 추세기도 한 게 옛날에 그 딱 양복 입고 같은 거 이런 데 출근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었던 시간이 이렇게 하고 벤처, 유니콘 이런 거가 말도 안 되는 부를 이루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고, 또 옛날에는 뭔가 수능으로 감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숙련된 노동자들이 필요한 거니 지금 막 AI나 IT로 막 교체되는 시기도 하다 보니까 이런 아날로그 말들이 현대 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가 되게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제임스 본드라는 캐릭터. 제임스 본드가 1950년대부터 재작년까지 계속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캐릭터의 변화가 시대의 변화를 되게 잘 보여주는데, 최고의 요리 전당은 과속 바이스크를 탑니다. 플러스 호텔 추가로 알뜰하게 되게 잘 보여주는데, 제임스 본드는 형이 말한 것처럼 이 조직과 자기가 일체화되어 있는 사람이지. 딱그 어떤 법카로 최고로 좋은 양복 입고 어디 호텔 가가지고 샴페인 주문하고 어디 이제 바캉스 로맨스도 즐기고. 맞아. 근데 이제 2010년대부터 다니엘 크레이가 제임스 본드가 되면서 이 김 부장처럼 약간은 꼰대 같고 시대에 안 맞고 좀 불쌍한 인물로 그런데 나오기 시작해요. 맞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은 카지노 로얄, 이 첫 번째 다니엘 크레이그 제임스 본드 영화인데 거기서 처음으로 자기는 도박을 통해서 적진에 침투해야 되는데 이 도박을 할 돈이 상부에서 안 나와가지고 결제받느냐고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직장인이구나라는 게 나오고, 이게 스카이폴이라는 데서 김 부장 같은 캐릭터가 확실해져. 이 사람이 옛날식으로 총 들고 적을 쫓아가다가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게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상사 M이 국회 청문회에 끌려가. 그래도 지금처럼 모든 첩보가 IT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무식하게 총 들고 적을 쫓아다니는 게 첫 번째는 인물을 아직도 데리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 백상무가 인사팀한테서 김 부장 커버 쳐주는 것처럼 M이 커버 쳐주는 그 짠한 장면이 이제 나오고, 마지막 그 편을 보면은 김 부장이랑 똑같은 장면이 나오는 게 원래 퇴역됐어요 제임스 본드가. 이제 이런 스파이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적진을 침투해야 되는데 드론이나 IT가 침투를 못하는 1950년대가 60년대 냉전대 지은 소련 미사일 기지야. 그래서 이제 M이 오랜만에 전화를 해서 마지막 한 건 하자. 그게 나는 무슨 장면이랑 연결이 되냐면은 김 부장이 한직으로 잠깐 몰려나는 장면이 있잖아. 그러니까 한직에 이제 앉아가지고 자기 머릿속에서 김 부장 없으니까 회사가 안 돌아가. 그래서 자기 자천시킨 상부가 전화해가지고 미안해 한번 와줘야겠어. 그 판타지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김 부장에선 그 판타지가 그 사람의 꿈으로 끝나는데 제임스 본드는 그 판타지를 한번 실현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는 그 장면이 김 부장의 어떤 장면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냐면 김 부장이 이제 커리어의 위협을 느껴서 야 옛날 내가 하던 방식대로 영업 뛰어다니지. 영업 뛰자 발로 영업을 뛰어보자 하는데 배차받은 자동차가 마침 또 자기가 신입사원 때 영업할 때 타고 다니던 스틱 자동차 MZ세대 그 후배가 당황하죠. 선배님 이거 스틱인데요? 라고 하니까 내가 운전할까? 그리고 발로 뛰고 옛날에 자기가 백 상무가 백 대리 때 했었던 것처럼 모텔에서 그래. 후배랑 같이 소주 마시면서 인생 조언해준 그게 내가 생각할 땐 그 제임스 본드가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기기판을 여는 장면이랑 딱 오버랩이 되면서 그렇네. 우리나라 드라마 너무 잔인하다. 제임스 본드는 그래도 한 건을 하게 해주거든? 근데 우리나라 드라마 작가는 그 한 건을 안 주네. 그냥 찌질했다, 더 찌질했다, 더 찌질했다, 더 찌질했다. 아니 우리가 아직 이 드라마의 엔딩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김부장 응원해. 잘 됐으면 좋겠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결국 그러면 왜 이들이 이제 짠한 캐릭터로 변하는 시대가 되었냐를 생각해보면은 이제는 내가 한 조직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그런 커리어를 사는 시대는 지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왜 그런 시대가 지났냐? 첫 번째, 너무 오래 살아 일단 90살까지 사는 거야 다들. 그래서 왜 그 김부장 동기 중에서 회사 생활을 잘 적응을 못하는 동기가 그 얘기를 하잖아. 나 같은 사람에게 100세 시대는 비극이야. 너무나 오래 사니까 이제는 내가 인생을 오랫동안 관리를 해야 돼. 두 번째,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 요즘 AI 때문에 얼마나 빨리 변해. 이제 직업이라는 것도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역시 한 조직만 바라볼 수가 없는 거고. 세 번째로는 이제 또 조직도 유연해야 살아남을 수가 있거든. 그래서 조직에서도 이제 뭐 평생 직장처럼 사람들을 데리고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물론 조직사가 잘하는 게 너무 중요하지만은 한 조직만 바라보고 살다가 내가 다음에 대안이 없어지면은 이게 너무나 짠해진다는 게 김부장이 짠한 결정적인 이유인 것 같아. 저 김부장 보면 회사 나오면 아무런 대안이 없는 사람이잖아. 똑같잖아. 대리수분들이 멋있는 차, 멋있는 옷, 다 회사 돈이고. 그리고 딱 봐도 제이스본도 돈 관리 못할 것 같고. 아까 승인이 들면서 이렇게 미끼나고 말하는 없다. 제임스 본드 돈 관리 못할 것 같아. 회사 돈 쓰는 게 습관이 그러니까 돼가지고. 시간돼가지고 자기한테 그 쓴단 말이야. 그래서 역시 오해가 없게 직장에서 조직생활 잘하고 여기서 인정받고 승진하고 사람들이랑 잘 지내고 이런 거 너무나 중요해.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 절대 아니야. 근데 어쨌거나 조직 회사 생활이라는 거는 나와 계약 관계고 나와 계약이 끝나면 끝나는 관계야. 그래서 그 김부장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건배할 때 우리는 한 가족 사랑합시다 이거 하면 안 돼. 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 아 뭐 우리 때는 휴가도 반납하고 이랬는데 뭐 요즘 친구들은 뭐 바쁜데 뭐 반차 쓰네 뭐 이런 거. 그런 후회 걱정할 게 아니라 본인은 지금 조직을 떠나면 다음 단계를 위한 무슨 계획과 무슨 준비가 되어 있는지 자기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그러면 필요한 거는 두 가지가 있어. 요즘 PD가 이제 항상 얘기하는 첫 번째는 이제 멀티커리어 시대. 멀티커리어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커리어, 하나의 조직, 하나의 직업만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다음 단계에 뭘 할 수 있고 내 거를 뭘 만들 수 있는지 항상 개발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 드라마 봐도 그 밑에 과장 보면은 반찬이고 부동산 보러 다니잖아. 그리고 그 위에 백사모도 자기 뭐 재개발 투자 잘해가지고 많이 벌었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 근데 막상 김부장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거든. 그런 분들이 나와서 그때부터 뭐 할까 찾다가 어디 혹해가지고 퇴직금 날리기 너무나 좋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거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 결국은 돈 관리야. 내가 돈이 있어서 조직 생활을 안 해도 되는 나의 그 환경을 만들 수 있다면 이게 경제적 자유잖아. 근데 드라마 속의 김부장